일단 제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18이에요. 5.18. 홍준표가 5.18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유언비어입니다. 홍준표가 5.18 유공자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정말 이거 택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5.18 특별법을 만들 때는 홍준표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홍준표는 5.18 유공자가 아닐 뿐더러 5.18 특별법을 만들 때 홍준표는 우파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았어요.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인 겁니다. 5.18 특별법을 홍준표가 만들었다. 거짓말이에요. 홍준표는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만들 방법이 없어.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들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거짓 음해인 겁니다. 이런 거짓 음해가 우파 내에도 판을 쳐요, 지금. 지금 박근혜 거짓선동 프레임만 문제가 아니고 홍준표에 대한 온갖 음해도 지금 유언비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유언비어들을 오늘 제가 다 깨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실은 알아야 된다. 홍준표를 미워할 수 있어요. 홍준표를 싫어할 수 있어. 그렇지만 거짓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발정제 프레임. 두 번째, 막말 프레임. 세 번째, 친박들에 대한 비판. 박근혜를 출당한 거. 그리고 최근에는 홍준표가 자꾸 내부 총질한다. 이런 얘기들. 내부 총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고, 발정제 프레임부터 말씀을 드리면, 발정제 같은 경우도 홍준표가 한 게 아니죠. 발정제 프레임을 정확히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홍준표가 자신의 자서전에 홍준표 친구가 발정제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막지 못했다 라고 한 게 팩트예요. 이것을 자신의 자서전에 내가 후회되는 일이라 라고 쓴 게 다예요. 홍준표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파 중에서도. 그래도 홍준표는 젊었을 때 발정제 이용해서 여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언비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홍준표는 그런 적이 없고 홍준표의 친구가 발정제를 이용해서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잘 안됐는데 이것을 내가 친구로서 막지 못했다. 이것을 자신의 자서전에 썼던 것이다. 이게 팩트다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막말 프레임은요. 가장 막말 프레임으로 악명을 떨쳤던 게 위장평화 쇼가 있어요. 지방선거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준 거랑 마찬가지가 됐어요.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위장평화 쇼를 벌였죠.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그게 정말 위장평화 쇼였다는 걸.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위장평화 쇼를 했을 때 홍준표만이 그때 당시에 나서서 이건 위장평화 쇼다.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김일성 때도 했었고 김정일 때도 했었고 맨날 왜 하던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위장평화 쇼야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을 막말로 몰았습니다. 지금 미국도 인정을 하고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이렇게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왜 위장평화 쇼라고 막말을 하냐. 여러분 이게 막말입니까? 맞는 말이지. 제가 홍준표가 막말했다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막말을 네가 기억을 하고 있냐 라고 말을 하면요.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말이 막말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없거든. 본인도 콘텐츠가 없거든. 본인도 홍준표는 뭔가 홍준표한테 안 좋은 이미지가 씌워져 있어서 홍준표가 싫어. 그런데 홍준표가 무슨 막말을 했는지는 기억도 못해요. 이게 지금 막말 프레임이다. 막말 프레임이다. 말 그대로 진짜 홍준표가 막말을 한 게 아니라 막말 프레임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친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홍준표는 왜 이렇게 친박을 싫어하냐? 홍준표는
왜 툭하면 침박침박거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은 좀 길게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홍준표는요, 친박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홍준표는요, 책임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홍준표라는 인물의 성향 자체가 그래요. 책임 정치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왜 친박이 나가야 된다라고 홍준표가 얘기를 했냐? 친박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홍준표가 볼 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이 모든 힘을 갖고 국정 운영을 했어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가졌어요. 올 권한, 정권의 권한, 당의 권한, 이걸 다 갖고 모든 권한을 갖고 국정 운영을 하고 당을 이끌어 갔어요. 친박 세력들이. 그때 홍준표 전 대표는 어디가 있었냐? 홍준표는 계파가 없는 사람이죠. 친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지방에 경남에 내려가서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에서는 밀려난 거죠. 말하자면 홍준표라는 인물은 중앙정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밀려서 경남에 가서 지방에 내려가서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세력은 친박 세력이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억울하든 뭐 그게 거짓 선동이든 뭐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 국민적인 여론이 돌아섰다. 지지가 돌아섰다. 박근혜와 친박에 대해서. 그야말로 온 국민이 이유야 어떻든 박근혜를 탄핵을 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탄핵을 했고 뭐 위헌이지만 법적으로 부당은 합니다. 홍준표는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탄핵은 가능하다. 왜? 국회의원들이 그냥 뚱땅 하면 되니까. 탄핵은, 국회 탄핵은 정치적인 탄핵이므로 가능해. 그러나 본인이 검사 출신이니까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인 내가 볼 때 법적인 탄핵은 이건 불리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라고 정말 홍준표가 경남지사 하던 그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는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던 그때부터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라고 일관적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탄핵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책임 정치를 추구하는 홍준표가 볼 때,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 친박은 이 모든 권력을 갖고 국가와 당을 이끌었던 그 친박 세력은 빠져주는 게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는 친박은 나가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억울하지만 어쨌든 정권 실패한 거 아니냐. 그 정권의 끝이 탄핵이었어. 그럼 정권이 실패한 거야. 이유야 어떻든 억울하든 뭐든 저도 다 알아요. 억울한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어쨌든 정권의 말로가 탄핵으로 끝났으므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힘을, 모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결과의 책임을, 탄핵의 결과의 책임을 친박 세력과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된다.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정치를 넘어서 뭐 탄핵이 뭐 올바랐냐, 뭐 잘못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정치인들이니까 박근혜, 친박 세력들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친박 세력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자유한국당이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홍준표는. 그런데 친박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내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홍준표가 어떻게 했냐? 오케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이 자유한국당이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것을 씻어내고 자유당이 이제는 달라졌어. 황홀탈퇴했어. 여러분, 국민 여러분, 탄핵당했을 때 그 자유당이 아니에요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 탄핵 당시에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주면 된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미시로 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친박의 좌장이라고 했던 사람들, 뭐 서청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정리가 되면 그런 사람들 정리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친박당이었던 자유당이 이제 더 이상 친박당이 아니다. 바뀌었다. 변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친박이 지배하는 당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홍준표가 친박 했던 것인데 친박 세력들은 실제 당에 남아있던 친박 세력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권력을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친박 세력과 홍준표와의 뭐 다툼, 싸움 이런 게 일어났던 겁니다. 네, 홍스타님, 거의님 한국당 전당대회도 친박들이 기획한 홍준표 배제였잖아요.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도 하노이 회담 당일 잡은 이유가 홍준표 막기 위한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게 실제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홍준표가 친박거린 게 아니라 홍준표가 친박거렸던 핵심적인 내용은 요구하는 거예요. 책임져라. 니네가 이 권한을 다 갖고 친박 세력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국정 운영을 했는데 탄핵당했잖아. 그러면은 이 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변했어요 라고 하려면 그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나가주는 게 맞다. 얼마나 상식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친박의 좌장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친박의 핵심이었던 사람들을 좀 내보냄으로써 뭐 출당을 시키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가든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이제는 그때 공표를 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친박당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당이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당내에 남아있던 친박 세력들이 뭐 개파가 없어졌다고 어쩌고 하는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지. 국민들이 친박이 누군지 비박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어쨌든 남아있는 좌장이 아니었던 그런 남아있던 친박 세력들이 이걸 못 버티면서 못 견디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네들이 중심에 서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홍준표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홍준표 당시 당대표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홍준표는 국민들이 볼 때 자유당이 달라졌다라고 하려면 탄핵당했던 그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 그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이번 추석 민심에서도 저는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야, 그때 당시에 박근혜 탄핵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냐. 안 찍어준다. 자유당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면 탄핵을 당했으니까 억울하든 어떻든 친박 분들은 좀 얌전히 있어주고 권력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유현님, 홍준표만이 답이당. 홍준표는 탄핵 반대했음. 정신 차리세요. 홍준표는 탄핵 반대했고 좌파의 사회주의 개헌을 몸 바쳐 막으신 위대한 분입니다. 홍준표 있었음 패스트트랙 통과되지도 않았음. 이거는 확실해요. 홍준표가 있었다고 하면 패스트트랙은 절대 통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 방송을 본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가 친박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상식이다.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친박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다시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봐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홍준표는 책임 정치. 정치는 결과 책임이다. 이유가 어떻든 억울하든 말든 이거는 국민들에게 변명거리가 안 된다. 본인들이 힘을 갖고 있었을 때 당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때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만이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는 것이다. 탄핵 당시에 핵심이었던 사람들이 정리가 돼야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밖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 말로만 청년 하지 말고 말로 100번 청년 떠들기 전에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당 지도부에 앉히는 모습을 보여줘라 국민들한테. 그게 100배 낫다. 맨 당 지도부에 카메라를 들이대면 맨 노인분들만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청년을 위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당 지도부에 앉혀라. 그거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럼 끝나는 거다. 그래서 홍준표 당대표 때는 배현진, 젊은 사람, 뭐 강현재, 그리고 저, 김거희 이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실제로 데려다 놓고 당 지도부에 자리를 준 겁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뭐 흑수저 이런 거 금수저 말고도 흑수저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